메르켈 총리가 속해 있는 독일 연립정부 구성 정당들이 유로존의 항구적 구제 기금인 유럽 안정화기구, 즉 ESM의 은행 라이선스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ESM이 ECB처럼 은행이 돼 무한정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앞서 독일 재무장관도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7월 달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1을 기록하며 지난 5월부터 석 달째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평균 50.5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8개월 만에 최저였습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과는 별도로 HSBC가 집계하는 7월 PMI 확정치는 49.3을 기록해 잠정치인 49.5보다도 소폭 낮았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보다 0.2%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간 건 2009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물가가 워낙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절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7월 수출이 446억 달러, 수입은 41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8.8%나 줄어 34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수입도 5.5%나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8월 첫 거래일이죠. 네, 예상외로 오래 갔었던 드라기발 랠리는 일단락 되는 모습 속에 전형적인 FOMC 회의 앞둔 관망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수많은 지표가 나왔고 대부분의 지표 결과가 예상을 웃돌았지만 역시 그마저도 뉴욕 증시를 멈칫하게 만든 것 바로 FOMC의 무게감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겠습니다. 장중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이것 역시 악재가 될 수 있었음에도 시장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HSBC 집계 말고 중국 당국이 집계한 그 제조업 지표를 보면 석 달 연속 하락했지만 또 8개월 내 최저 감소폭이었지만 그나마 50을 아직은 깨지 않았다라는 안도도 있습니다. 당장 어제 2100 전저점을 깼던 지금 중국 증시가 말이죠. 1%가량 올라주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도 외국인들이 오늘 살짝 사주는 것이 스탑이 됐지만 선물 쪽의 환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870선 약보합.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보죠. 네, 8월 증시 전망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김지환 센터장에게 듣습니다. FOMC 22 정책 전망과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연동해 시장을 둘러싼 투자 심리와 8월의 투자 방법, 유망 업종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도 만나볼 텐데요. 코스피 1900선 거의 부근이죠. 추세적 상승 여부를 기대해도 좋을지, 오늘 밤 FOMC에서 3차 양적 완화 카드 꺼낼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실업률 발표 앞두고 이 부분도 체크할게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께 코스피가 닷새 만에 숨을 고르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방과 주가 20만 원 밑에서 머물고 있는 OCI 투자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주간 5% 공략 종목은요. 일주일 만에 수익 6%를 지난주에 기록하신 윤정훈 주임님이 주목하는 종목 HB 테크놀로지 설명 듣고요.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엔 텐스텍의 이광호 팀장님 나오셔서 국내 증시 향후 향방과 기아차, 인터플렉스, LG화학이 들어있는 포트 전략까지 챙겨주시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대형 이벤트들을 하루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FOMC와 ECB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었지만 막상 회의를 코앞에 두고는 내놓을 만한 카드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한때 상승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지 하락 전환한 후에는 현재 약보 하권에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21% 하락한 187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만이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닷새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지수는 상승폭을 좀 축소하기는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07% 상승한 46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 관망세가 보이는 한편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을 통해서는 160억 원 정도의 물량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 FOMC와 22 정책 회의의 기대감에 닷새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도가 나타나면서 하락폭을 더 키운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원 40전 하락한 1,12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0.99% 하락하면서 129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1%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아차가 0.38% 밀려나면서 7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51% 상승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당 1,400원씩 오르면서 9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2%대로 하락세, 그리고 신한지주가 1.38% 밀려나고 있고요. 현재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28,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0.47%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당 350원씩 오르면서 1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홈쇼핑이 현재 1.17%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만 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SM이 1.36% 오르고 있습니다. 4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젠백스와 SK브로드밴드도 각각 1%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가 주당 900원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5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IT주가 닷새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일본 반도체 회사 엘피다 감산 가능성에 디램의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0.69% 밀려나면서 21,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주당 15,000원씩 떨어지면서 129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1.02% 하락세, 그리고 LG이노텍도 현재 주당 2,400원씩 떨어지면서 8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학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43% 하락하고 있는데요. 30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O일도 0.94%, 그리고 호남석유도 1.68% 떨어지고 있고요. 대한유화가 현재 주당 1,800원씩 하락하면서 6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방어주인 유통주가 하락장 속에서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통주 중에서는 롯데쇼핑이 현재 2.24% 하락하면서 28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세계도 3.12%, 현대백화점도 3.14% 하락세입니다. 이마트가 주당 3,000원씩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현재 1.87% 하락하면서 6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지지율 상승에 현재 관련 테마주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랩이 1.36% 오르면서 11만 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써니전자가 현재 3.85%, 우성사료도 3.63% 오르고 있습니다. 휴맥스홀딩스도 2.13% 오르면서 1,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민주통합당 내 최대 계파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영 GNM은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1,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세 예스 24홀딩스도 현재 9%가 넘는 급등세, 서호전기도 2.81% 오르면서 8,0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가 상반기 영업이익이 1,548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5.6% 줄은 반면에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12.3% 증가할 전망이라고 공시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8,9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가치 부각 및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주당 2,600원씩 오르면서 4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8월 시장 시작됐습니다. 예상 지수대를 여쭤봤는데요. 신한증권은 1780에서 1900까지, 대신증권은 2000을 보는군요. 하나대투증권도 1930포인트까지, 한국투자증권도 1900 정도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가장 아래쪽을 보는 증권사는 4개 중에 한국투자증권이네요. 자, 계속해서 대우증권의 지수밴드를 보면 역시 대우증권은 1900까지만 보고요. 심지어 KTB투자증권은 8월달 1900도 어렵다는 1880을 코스피 상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MC투자증권은 1800이 깨지지 않으리라 예상을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은 1950까지 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단은 1750에서 80, 상단은 많이 보면 2000, 심지어는 1900도 못 간다는 증권사가 있네요. 네, 이번엔 변수입니다. 신한증권은 8월달 시장 변수로 위험회피 심리와 경기, 그리고 기업의 이익 모멘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분기 모멘텀이 있다는 쪽이고요. 대신증권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가는지, 3차 LTRO, 그리고 G2, 미국과 중국의 지표가 좋아지는지, 이 세 가지를 변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FOMC와 ECB가 코스피 향방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다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상단 눈높이를 높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은 유로와 달러를 주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본격 상승은 9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월 달은 기간 조정, 이때 주식을 좀 사두자 하고 있는데, 대우증권은 아까 1900까지만 봤던 증권사입니다. HMC 투자증권은 역시 FOMC와 ECB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KTB 투자증권은 아까 1880까지만 봤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정책 대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다. 펀더멘탈이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계속될 거다. 키움증권은 유럽 위기 완화, G2의 경기 모멘텀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업종을 좀 체크해보죠. 네, 신한증권은 IT와 차, 대신증권은 IT의 조선과 화학, 아까 대신이 2000포인트까지 봤는데요. 하나대투증권은 IT의 차에 철강이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온리 IT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 대신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모두 다 IT를 언급하는 가운데 자동차의 부품주를 신한증권은 추가로, 하나대투증권도 자동차를, 대신은 조선과 화학을, 이거 이제 좀 전에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4개 증권사 관심 업종을 좀 봅니다. 자, IT와 차가 많죠. 그리고 HMC 투자증권과 KTB 투자증권은 에너지 소재 섹터가 있고요. 키움증권도 IT 특별히 반도체라고 했지만 여기 기계 정도만 추가가 돼 있고, KTB 투자증권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까 1880까지만 봤었는데 필수 소비재, 통신 등 경기 방어주가 역시 지수를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업종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대투증권 김지환 센터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급락장이었고 6, 7월은 변동성이 아주 컸던 장이었습니다. 8월 증시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8월에는 크게 봐서 1800에서 1900 사이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저희는 하단을 한 1790 그리고 상단을 19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변수론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예, 당장 그 미국 FOMC가 미국 시간으로 8월 1일 오늘 밤에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일은 ECB에서 정책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에서 이제 미팅을 할 건데, 거기서 혹시 QE3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암시를 줄 건지를 주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재정 긴축과 관련해서 그리스에 대한 실사 나가 있습니다. 그 실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토대로 분기별로 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건지 말 건지를 소위 트로이카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8월 중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정말 코앞입니다. 이번 주 얘기, 그리고 증시의 변곡점으로 꼽아주신 ECB 통화정책회의와 FOMC 기대와 우려가 지금 교차해서 나오는데 정말 코앞입니다. 사실 뚜껑 열리면은 이런 기대, 예상치가 다 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만요. 어떤 내용 정도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ECB 총재가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적극적인 금리나 이 얘기는 아니고,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태까지 최근까지 자제해왔던 ECB의 국채 직매입이 가능할 건가, 이루어질 건가, 이거 또는 ECB와 연관돼서
안정기금에 대해서 은행 권한을 부여해서 ESM을 통해서 국채를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혹시 기대와 달리 유야무야된다고 하면은 최근의 반등에도 상당한 조정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도 뭐 미국의 또 재무장관이 독일 재무장관과 긴급히 또 휴가지에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니까 독일의 양보도 기대를 한번 해봄직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 밤에 또 이제 이틀간의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물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지, 잭슨 미팅이 또 8월 달 말에 예정이 돼 있는 시점인데요. QE3 소위 양적 완화 3단계 조치를 할 건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인데, 당장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상황이 극한적으로 나빠지고 있거나 혹은 미국 경제 지표가 매우 위험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그 비둘기파에서는 선제적으로 경기 완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고, 다만 경기가 악화된다면 그러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정도의 시사를 계속하면서 시간 벌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 곧바로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들어보고 싶은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 G2의 경기를 8월달 주요 변수로 꼽고 계셨었는데요. 미국은 생각보다 좀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중국은 확실히 바닥을 찍고 8월달엔 조금 지표 개선이 있을까요? 미국은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는 않고 있는데 회복 또한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고요. 네. 다만 미국의 회복세가 유럽 경기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은 2, 4분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이미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 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 중국이 오히려 회복은 더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하반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빠른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이미 금리 인하 조치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소비 부양책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조업 지수도 그 다음번부터는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도 참 궁금합니다. 사실상 7월 달 전체 월봉을 플러스로 만든 이 원동력도 바로 외국인들의 마지막 주의 강한 수급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좀 조용합니다만은 1, 2월 달과 같은 강한 매수세, 8월 달에 외국인으로부터 기대해도 좋을까요? 유럽 사태의 향방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뉴스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본적인 추세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딜레버리징, 이른바 자산과 부채 양쪽을 다 축소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흥시장에 투자했던 주식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은 큰 기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번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큰 기조 하에서 작게 좋은 뉴스가 나와서 신흥시장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에 자금이 부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외국인 매수로 좀 반짝 크게 좀 부활했었던 전차 군단도 역시 외국인들이 크게 한번 샀다가 역시 또 덜 사고 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은 꾸준하게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나요? 펀더멘털로 보면은 가격도 싸고 국제시장, 해외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도 삼성전자, 현대차, 공이 강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사고 판단의 상징적인 의미의 대형주로서 외국인들의 트레이딩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긍정적이지만 그 단기적인 과정은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어떤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상당히 잔파도를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8월 달 지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8월 달 얼마까지 가느냐. 아까 보니까 너무 좀 편차가 심해서요. 보수적인 곳은 1880을 얘기하고 있고 아주 긍정적인 곳은 2000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대투증권의 예상 밴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주시고 살을 좀 붙여주시겠어요? 이제 얘기를 저희는 종합해서. 1930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질적인 의미는 1900포인트대를 한번 돌파하는 안도 랠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의 주요 포인트는 유럽 문제에 대해서 거의 막바지까지 정책 당국자들이 몰려있다. 따라서 상당히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라는 거를 나서서 그것이 시장에 반영될 거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어떤 저성장 기조를 감안할 때 크게 높게 보기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30 정도. 그러니까 안도랠리로 1900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대략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적인 상승은 정말 아까 어느 증권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월 정도 그 다음 달로 또 넘어가는 겁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9월 얘기는 8월 말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8월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하면 좋을지 아까 IT 차는 뭐 트레이딩으로는 무난하겠다 하셨는데요. 예, 이미 그 지수가 1900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8월 한 달을 보면은 1800에서 1900 정도의 큰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IT, 철강 정도 업종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는 삼성전자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이익이 계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이 이미 반등을 했고 원재료 투입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3분기에 철강 산업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8월은 1930 정도까지 IT, 자동차, 철강을 주요 관심 업종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8월 증시 전망의 하나대투증권 김지환 센터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달 추세 상승 기대는 금물이다.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들어 계속 언급하셨던 이 이벤트에 대한 기대와 또 결과치에 대한 그 중간에 투자 심리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이 대책이 얼마나 현실화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주말부터 되었던 그런 기대감 부분, 이번 주는 말 그대로 그 부분 한 가지씩 뚜껑이 열려지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 그런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미세한 어떤 그 투자 심리를 얼마나 잘 그리고 얼마나 빨리 캐치해내서 실질적으로 실전에 적응을 하느냐가 결국 수익률을 확보하는 가장 큰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 내 어떤 그 기대감 그리고 그 반면에 우려감 역시 그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부분은 뭐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우려감 부분, 시장에서 기대하는 기대치만큼의 어떠한 그 정책적인 그 대책 부분이 나오게 되느냐, 그 발표 여부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방향성 뭐 가늠하는 그런 잣대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의 방향성 잣대라고 그 시장 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뭐 그 IT 중심 그리고 자동차 중심, 소위 말하는 그 시총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여기서 실질적으로 소재주 그리고 조선주로 확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결국은 지수의 추가 상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가 갈리게
이어지는 그런 그 갈림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그 섹터 전략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또 오늘 밤 FOMC 이틀간에 열리고 나서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에 또 실업률 발표도 코앞인데 뭐 쭉 계속 언급해 주셨지만 QE3는 아직 이르겠죠. 지표가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하나하나씩 이제 그 이번 주 이벤트 뭐 말씀을 좀 순서대로 드려보면요. 당장 이제 그 내일 새벽이면 FOMC 회의 결과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유로존의 ECB 통화정책 회의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그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아침이 되겠습니다. 그 실업률 7월달 그 실업률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미국하고 이제 그 유로존 하나씩 조금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국은 우리 지금 최일이나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4대 어떤 그 경제 지표 중에서, 그러니까 그 소비,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제조, 그다음에 주택, 이 네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특히나 이제 그 한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주택하고 소비하고 제조 부분은 그래도 좀 양호한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용 측면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 우리 시청자 아들이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미국의 시각은 특히나 그 FOMC의 시각은 결국 고용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그런 고용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그 통화 정책에는 조금은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재정 정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그럴 가능성 높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현재 FOMC 쪽에서 어떤 그 통화 정책을 양적 완화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로 이끌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반면에 그 ECB 관점에서는 조금 좀 다른 시각입니다. ECB는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통화 정책 차원에서 본다면 과거에 보수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 공격적인 어떤 그 스탠스로 바꾼 지가 굳이 얼마 되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ECB에서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 쪽에, 아직까지 뭐 재정 정책이라기보다는 양적 완화라는 그런 통화 정책에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ECB를 바라보는 눈과 미국에 대한 FOMC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하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따라서 FOMC에서 어떤 그 통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더욱더 펼치리라는 그런 기대감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그런 생각. 지금 따라서 기대감은 좀 접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네요. 예. 자, 그리고 8월달 추세 상승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고 메시지를 주셨던데 또 그러면서도 앞서서 어제 그제 이렇게 끊어가는 구간별 탄력적인 대응도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전반적인 전략을 종합해 주시죠. 네, 추세 상승은 조금 좀 무조건 한 그 기대치는 좀 금물이라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그 모든 것이 정책적인 공조가 얼마나 얼마나 그 탄탄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속이 되느냐 여부가 결국은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바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유로존 내에서 어제 저녁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ECB 총재와 그다음에 독일의 그 분데스방크 총재 간의 대화에서 그 실질적으로 분데스방크 독일 측에서는 다소간 지금 현재 어떤 그 ECB의 스탠스를 많은 부분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 다들 접하시고, 또한 우려감 지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기대감보다는 하나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간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천천히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끊어가는 지금 현재 어떤 그 기대감에 의한 상승을 좀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보다는 좀 끊어가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 어떤 식으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지 현 국면에서 신승윤 대표님의 관심 섹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소재가 낙폭과대한 섹터들이 얼마나 오르는가가 향후 지수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먼저 자동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이제 그 미국 내에서 북미 지역 자동차 판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를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 내에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뭐 10% 이상의 상승, 뭐 그 마켓 셰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들 결국은 내일 아마 발표가 아침에 되는 순간 우리 시장 내 그 어떤 그 수익률을 확보하려는 그런 그 차익 매물 많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오늘 오후장
시장을 이용해서 자동차 관련 그 자동차 완성차 업종 중심으로 좀 매도 좀 하고서 당분간은 좀 매도 차원에서 그리고 좀 보수적인 견제로 자동차 업종 좀 유지하시는 그런 전략 바람직해 보인다 말씀드려보고요. 해운 업종은 계속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히려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현재 해운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조선 업종 어제 같은 경우 많은 부분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을 바라본다면 당장 그 부분 그대로 상승 탄력 둔화되고 있는 것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그 해운 업종 결국은 뭐 수출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 해운이 우선되어야 선박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히려 시장 내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업종 생각을 한다면 제약 업종이 오히려 또 하나의 그 답이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제약 업종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그런 점진적인 그런 상승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제약 업종을 길게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 바람직해 보인다 말씀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업종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은행 업종 일단은 지금 현재 저가 메리트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면 결국은 미국과 유로존의 상황이 물론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 내에서 그 돈의 회전, 돈의 어떤 그 유통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이 이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은행을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 꼭 염두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제약주는 길게 조선보단 해운, 자동차는 매도하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 섹터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정우영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마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장중에 1900선도 바짝 추격하던 지수가 오늘은 1870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오늘장 정리 부탁드리고요. 내일장 예상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급등 이후에 감날 수준의 혼조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지수가 올라가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뭐 지수가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조정받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가가 1896선이었고요. 종가가 1881포인트에서 이제 끝났었는데 오늘 그 1807선대 전후에서 이제 움직여 주다가 그래도 현재는 약 1880선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그래봐야 뭐 한 5포인트 정도 뭐 그 정도 조정밖에 안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좋습니다. 왜 이런 그 차이가 발생하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급등해주면서 코스피는 61선을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1선 돌파가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멀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좀 그래도 플러스가 나오고 코스피가 좀 약간 약세인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오늘 정도까지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 이후의 예상입니다. 뭐 내일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번 주 전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1900선 돌파하고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락의 원인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동안 하락의 원인이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공매도 두 가지였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완전히 해소가 돼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9월물에 대해 한때 27,000계약까지 순매도가 나왔다가 어제 이제 13,000계약까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4,000계약 이상 순매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0,000계약 이하로 줄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그 매매 동향도 그렇습니다. 현재 오후 2시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전부 다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매도한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좀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게 없고요. 그냥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마도 내일 이후에 1900선이 회복이 되면서 아마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뭐 내일 당장 회복될지 하루 이틀 더 걸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전혀 걱정은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편안하게 이제 시장을 좀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1,900은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오늘 밤 FOMC 그리고 2일 22 통화정책회의도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미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움직임은 어떤 회의라든가 정책 이전에 미리 좀 선반영돼서 움직인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좀 하락을 하겠죠. 좀 조정을 받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선반영돼서 움직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뭐 두려울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똑같은 톤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뭐냐면은 해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지수가 움직일 겁니다. 해외 증시가.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외 증시랑 100% 연동이 됐다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해외 증시가 엄청나게 좋았을 때 우리나라는 간 게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왜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해외 증시가 그대로 움직여주고 또 그거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연동이 됐다 그러면 100% 참고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설령 해외 증시가 약간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다. 왜? 제가 분명히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방송을 통해서 해외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1850 아래에서 갔다가 거의 1900선까지 육박했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흐름이 계속 또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1800 이상에서는 제가 이제 75에서 50%, 100%이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75%, 저는 100%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부터는요, 제가 특별하게 말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중기 매매 80%, 단기 매매 20%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종가에 공략할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학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OCI입니다. 010060인데요. OCI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분석해 봤을 때 일단 지금 가격에서는 단기든 중기든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학주를 새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었었는데요. 화학주를 이제 담는다면 아마도 OCI가 지금 딱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OCI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5% 공략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릴게요. 지난주 공략주 오텍 일주일 지났는데 목표가 오늘 달성했고 6%가량 수익 났네요. 네, 지난주 추천드렸던 오텍이 좀 수익이 괜찮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무더위가 우리나라도 덮치면서 이렇게 에어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개인들의 매수세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000원까지는 중기 보유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시면은 5% 수익 전략을 따라서 매주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0,000원까지 홀딩도 괜찮겠다. 오텍 설명이었고요. 오늘 공략 종목은 어떤 겁니까?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HB 테크놀로지라고 아몰레드와 LCD 검사 장비 제조 회사입니다. 네. 개인들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회사에서는 이제 경쟁사인 오버텍에 이어서 이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 고객사는 이제 삼성 계열사고요. 하지만 이제 오텍이 지금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지금 많이 상승을 올라왔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주 경쟁사인 오버텍이 삼성에서 LG에서 그리고 이제 사상 초유의 기술 유출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그렇고 2013년부터는 이제 반사적으로 거래처가 많이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제 보라색 선이 360일선인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360일선을
돌파를 했고요. 이유가 이제 그 경쟁사에 대한 반사 이익이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기간 매수세도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간 매수세가 지금까지 이제 50만 주 가량 기록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이 1,415원인데 매수가를 1,420원으로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1,490원, 손절가는 1,340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1,200원 선에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유효해 보입니다. 네, 손절가는 1,390원입니까? 아니면 화면에 나가는 1,350원입니까? 네, 손절가를 1,34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더 매수를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래 위로 5%씩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공략 종목 HB 테크놀로지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높은 수익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 거의 상승 전환 임박입니다. 2시 39분 다시 한번 전략 짜고 포트폴리오 얘기도 나눠볼게요. 텐스탁에서 이광호 팀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월 들자마자 변수가 많은데 네. 미국과 유럽 부양책에 기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은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일까지 이어지던 기대 랠리가 오늘 다소 주춤하기는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물론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한다면 뭐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은 누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그러면 경기에 민감했던 대형주 중심의 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게 된다면 또 다시 그 미국 자체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감내할 정도로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확실한 이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나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측을 해보자면 FOMC 회의에서 아주 제한적인 범주 내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카드를 좀 꺼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지금 당장 QE3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달 말에 버냉키 의장의 그 잭슨홀 연설이 다시 한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어저께 같은 경우는 5조 원 넘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3조 원을 넘기기 힘들었던 우리나라 증시에 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하루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QE3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경기 회복이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전망을 그쪽에 무게를 두고 이제 매수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경기 민감주라든지 대형주 중심으로 물론 이제 소폭의 등락은 거듭을 하겠지만 점진적인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와 ECB 그 정책 대응이 기대에 혹시 못 미치더라도 지금 딱히 정말 이제 너무 이제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소폭의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은 지수가 큰 폭으로 주저앉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정책 이벤트로 인해 시장이 재차 안정을 되찾을 경우에는 2분기 대비 3분기 주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개선 기대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추세 반전의 기대를 서서히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사실 이벤트 결과가 좀 실망스럽더라도 네. 이렇게 급락하는 장은 아닐 거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시장을 사고 계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 정책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그 증시의 방향성이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우리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한다면 이제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고 또 이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던 그런 업종들,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큰 상승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시장의 기대치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경기 방어주로서 대응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현금 비중을 확대해 두셔서 좀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 자리는 이동 평균선상 지금 현재 펀더멘털의 경계선에 있는 1910하고 20에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책 이벤트 임박에 따른 투자 심리 및 그 수 개선의 기대만으로는 추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을 예측하기보다는 관망을 하셨다가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확인 후 대응이라는 얘기시네요. 네. 자, 포트폴리오 오늘 신규로 넣으실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루멘스라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시장 상황인 만큼 좀 소폭 10%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투자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타사 대비해서 차별화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굉장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LED 조명 분야의 일본 진출을 활발하게 이뤄내고 있고 자동차용 조명 역시 지금 현재 기존의 그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독일의
폭스바겐사에도 납품이 되면서 지금 관련 분야의 매출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LED TV의 그 매출이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삼성전자의 협력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지속적인 LED TV 수요 증가에 따른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실적 개선 동사에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을 기대해서 이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이제 가격 설명드리자면 이제 최근 2달 동안 이제 큰 폭의 하락과 그 상승과 하락 없이 거의 이제 조정하다시피 흘러왔는데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급작스럽게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말아 올리면서 60일 이상 위로 올라왔고 60일야 이평선이 지금 수렴된 상태에서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대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가도 121선이 걸려 있는 6,500원, 아니 6,200원까지는 무조건 이제 충분히 갈 것으로 판단해서 1차 목표가 그렇게 잡아드리겠고 이 부분 돌파된다면 6,500원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번 하락을 한다면 이제 61선이 걸려 있는 이제 5,500원 선에서는 반드시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격이 5,800원 정도인데 손절가 5,500원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오늘 신규 종목 10%로 가볍게 싣는 루멘스 설명 들어봤고요.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의 기존 포트입니다. 기아차 15%, 인터플렉스 20%, LG화학 20%. LG화학 지난주 추가 매수했는데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보죠. 자,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 집계 결과입니다. LG화학이 5%, 예, 인터플렉스는 2%. 지난주에 다들 마이너스 2%대였는데 다 좋아졌네요. 기아차도 손절가 내리고 들고 있었는데 잘 보유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기아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단 이제 시장 상황에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좀 만약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좀 지수의 하방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종목에 대해서 이제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지금 75,000원 선으로 손절가 잡으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인터플렉스 역시 지금 약간 이제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패턴의 흐름이 나타나는 그 평균선인 57,500원 선에서는 이제 57,500원 선에서 손절가를 잡으셔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부분을 터치한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화학 지난주 이제 전 너무 이제 추가 매수를 잘했다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서 지금 30만 원을 만약에 깨트리고 내려온다면은 이제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하방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0만 원 선에서는 반드시 손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0만 원 손절가로 다시 한번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기아차, 인터플렉스, LG화학 모두 다 손절가가 올라가는 거죠. 다시 한번 네. 정리를 좀. 기아차는 손절가가 바뀐 게 75,000원, 네. 인터플렉스는 57,500원, 그리고 LG화학은 30만 원. 네. 예, 좋습니다. 박스권 다 상단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가격 조정과 신규 종목이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이광호 팀장님의 완성본입니다. 현금 약간 줄었고 오늘 파란색 보시죠? 루멘스가 10%로 새롭게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루멘스, 기아차, LG화학. 자, 가격을 다시 한번 끝으로 좀 보죠. 자, 기아차와 인터플렉스, LG화학 기존 이 세 종목이 모두 다 손절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한 주 보내면서 시장도 많이 올랐고 수익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기아차는 올라간 손절가가 75,000원, 인터플렉스는 올라간 손절가 57,500원, LG화학 역시 올라간 손절가 30만 원. 루멘스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매수가 화면에 나가는 대로고요. 목표는 1차 121선까지 있는 가격 6,200원. 손절가는 타이트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T 올레 IPTV 채널 번호 184번에서도 서울경제TV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다시 입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